은퇴 후에 갑자기 일자리를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제2의 일자리 찾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소일거리 혹은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실 거예요. 일자리가 있을 때는 나가고 또 아닐 때는 좀 쉬고. 그런데 아르바이트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잘못했다가 오히려 병원 신세 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기에 휘말려서 아르바이트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비추천 아르바이트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동 킥보드 충전. 자, 길거리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전동 킥보드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이걸 가져다가 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가져다 놓으면 한 대당 한 3~4천 원씩 준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10개씩만 해도 3~4만 원을 버는 셈이죠. 운동도 할 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이거 좀 괜찮은 아르바이트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50대 이상이신 분들께는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여러분 돈으로 직접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게 3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충전할 전동 킥보드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 위치를 핸드폰으로 알려줍니다. 자, 이걸 빨리빨리 보면서 위치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동 킥보드 옮기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이걸 타고 다니면서 가져다 놓으면 편하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요.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괜히 타다가 넘어지시면 이거 크게 다치실 수도 있고요. 게다가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는 탈 수 없고 도로에서 타셔야 되는데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동 킥보드 충전하는 아르바이트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 아르바이트. 자, 골프장 아르바이트 종류가 참 많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아르바이트는 공 줍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자, 로비에서 카운터를 보는 아르바이트는 보통 경력이 많거나 혹은 젊은 사람들만 채용을 하고요. 또 잔디 작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그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공 줍는 일, 바로 이겁니다. 언뜻 들으면요, 진짜 쫙 펼쳐진 그런 잔디밭에 운동 삼아서 걸으면서 공도 좀 줍고 돈도 벌고 이게 괜찮게 들리는데요. 이게 왜 비추천 아르바이트일까요? 우선 골프장의 특성상 대중교통으로는 출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직접 가셔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요, 기름값이 더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골프장 아르바이트는 간혹 이제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하던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공을 줍는 아르바이트에게는 숙식 제공이 안 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자, 이분들은 쪼그려 앉아서 이 공 줍는 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건 허리 운동이 아니라 허리 노동이에요. 무엇보다 골프장 공 줍기 아르바이트가 시급이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께는 마냥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아르바이트 자리입니다. 세 번째,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 이건 여자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는 아르바이트예요. 특히 시급이 꽤 쏠쏠해서 더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이유에서 비추천 아르바이트로 꼽았습니다. 자, 군기. 주방 아르바이트는요, 군기가 좀 세다고 하네요. 물론 모든 곳이 다 이렇진 않겠지만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람은 주방 막내니까 힘든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을 푸거나 혹은 무거운 재료를 손질하거나 이런 거요. 그래서 주방 아르바이트가 좀 편해지려면 잠깐 하고 그만둬서는 안 되고요. 진짜 고참이 될 때까지 오래 해야지 좀 편하게 하면서 시급도 잘 나온대요. 그리고 주방은요, 항상 물기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도 많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합니다. 네 번째, 온라인 다단계 아르바이트. 사실요, 다단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다단계 자체를 하나의 영업 수단으로 인정하고요. 또 큰 기업들도 적극 활용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이 다단계를 활용해서 부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오히려 젊었을 때 모아둔 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보면은 한 달에 300만 원을 3천만 원으로 불렸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모든 다단계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특히 얼굴을 보지 않고 재택근무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요, 한 번쯤, 아니 10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5번째,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는요, 시급이 높아서 한 번쯤은 해볼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50대 이상이시라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선 근무 환경이 매우 안 좋죠. 더울 땐 더 덥고요, 추울 땐 더 춥습니다. 정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서 사고가 날 때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물류센터 특성상 속도가 정말 중요해요. 빨리빨리. 그런데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이 빨리빨리가 젊은 사람들 속도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괜히 빨리 하려다가 실수하고 다치고 몸상하고, 아무리 시급이 많더라도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는 피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똑순이TV. 오늘은 50대 이상에게 비추천하는 아르바이트 5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소일거리를 찾으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